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정입니다. 이번 영상엔 제미나이 2.5 플래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테스트도 해보겠습니다. 제미나이 2.5 플래시는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싱킹 모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저렴하고 멀티모달이고, 그 다음에 롱 컨텍스트다. 1밀리언 토큰 컨텍스트 윈도우를 가지고 있다. 2025년 4월 17일이죠. 4월 17일에 개발자들이 제미나이 2.5 플래시로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글 AI 스튜디오, 버텍스 AI, 그 다음에 일반 채팅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제미나이 워낙 모델이 여러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헷갈립니다. 지금 제미나이 2.5 프로가 나왔었잖아요. 제가 지난달 말쯤에 제미나이 2.5 프로 테스트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번에 나온 거는 또 제미나이 2.5 플랫입니다. 그러니까 본 모델이 먼저 나오고 좀 가벼운 모델이 나중에 나온 거죠.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O3 미니가 먼저 나오고 O3가 나중에 나오고, O3가 나오면서 O4 미니가 나왔지 않습니까? 오픈 AI는 미니를 먼저 발표하고 본 모델을 나중에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거를 먼저 발표하고 나중에 짠 하고 성능 좋은 거를 발표하는데, 제미나이는 또 반대인 것 같아요. 제미나이 2.5 프로를 지난달에 발표하고 이번에 이제 작은 모델을 발표했죠.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일반 사용자들은 성능 좋은 걸 쓰고, 일반 사용자들은 채팅 위주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개발자들은 적당한,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자기가 만드는 앱이 있다 보니까 그 앱의 성격에 따라서 적당히 싸고 좋은 거를 써라, 뭐 그런 측면에서 플래시를 발표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상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 사용자들은 뭐 사용 제한, 뭐 하루에 몇 개, 아니면 뭐 한 달에 뭐 몇 번, 뭐 채팅 몇 번,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이 있을 뿐이지 가격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개발자들은 자기가 만든 앱을 사용자들이 쓸 때마다 사실상 돈이 나가는 거다 보니까 가격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은 사실상 개발자하고만 관계가 있는 거지 일반 사용자는 큰 의미는 없죠. 그죠? 자, 주로 코스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픈 AI에서는 작은 모델 중에 오포 미니가 지금 최상급이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이제 비슷한 동급인 걸로 봐야 되나요? 자, 여기 보면 다른 모델들과 비교한 게 있는데, 뭐 최근에 나온 오픈 AI의 오포 미니도 포함되어 있네요. 자, 오포 미니가 인풋이 1.1달러인데 제미나이 2.5 플래시는 0.15달러. 거의 한 7, 8분의 1, 7분의 1,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죠? 클로드 3.5 소넷이 3달러. 그 다음에 그록도 인풋이 3달러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아웃풋은, 이게 제미나이 2.5 플래시는 이게 싱킹을 조절할 수 있나 봐요. 싱킹을 안 하면 0.6달러. 그 다음에 싱킹을 하면은 3.5달러. 다른 것들도 싱킹 포함이겠죠. 포함을 하면은 클로드 소넷 3.7이 15달러. 그록 3 베타도 15달러. 오픈 AI 오포 미니가 4.4달러. 내 싱킹을 하면 3.5달러니까 그래도 오픈 AI보단 저렴하네요. 그런데 역시 딥식이 싸긴 싸네요. 그죠? 인풋이 0.55달러, 그 다음에 아웃풋이 2.19달러네요. 자, 그 다음에 벤치마크인데 요즘에는 이게 제일 먼저 나오네요. 인류 마지막 시험. 제미나이 2.5 플래시가 12.1%, 그 다음에 제미나이 2.0 플래시가 5.1%. 이게 5.1%에서 상당히 발전한 거네요. 오픈 AI 오포 미니가 14.3%, 클로드 3.7, 클로드 소넷 3.7이 8.9%, 그록3는 테스트를 안 했나 보네요. 딥식 R1은 8.6%. 요게 좀 나중에 생겨서 이런 것들은 자, GPQA 사이언스 쪽에서 78.3점으로 오포 미니 보다는 조금 뒤떨어지네요. 그록3나 그 다음에 클로드 3.7 보다는 조금 뒤떨어지네요. 그 다음에 수학 AI 앱리 78%, 오픈 AI의 오포 미니가 92.7%, 그 다음에 라이브 코드 벤치 V5 63.5%. 요건 없네요. 록3 베타가 70.6%,
다음에 딥식 아론도 64.3%. 에이더 프로글렛 코드 에디팅 관련 벤치마크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은 오포 미니가 워낙 점수가 높네요. 그 다음에 멀티모달 관련해서 76.7%, 오포 미니가 81.6으로 제일 높고, 이미지 언더스탠딩, 이거는 다른 거는 없네요. 그 다음에 롱 콘텍스트 테스트한 것도 84.6%인데 다른 것들은 없고, 글로벌 MMLU, 요건 아마 멀티 링구얼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언어를 얼마나 잘 쓰느냐, 이거 88.4%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우리는 뭐 이런 벤치마크도 벤치마크지만 실제 테스트 해보면서 실제 문제를 얼마나 잘 푸냐를 테스트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제미나이 앱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2.5 플래시 익스페리먼탈이 아직 붙어 있습니다. 2.5 프로도 익스페리먼탈이 붙어 있고요. 그래서 요 2.5 플래시를 선택하고요. 제가 미리 답을 받아놨습니다. 이렇게 싱킹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는데 여기는 시간은 안 나오더라고요. 다른 앱에서는 또 시간 나오는데, 그래서 첫 번째 문제입니다. A, A, B, A, B, C, A, B, C 다음에 올 문자를 예측하라는 문제죠. A, B, C, D, E가 올 것이다. 네, 맞았죠? 네, 첫 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어떤 수에 5를 더하면 그 수의 2배보다 3이 작다. 이 x를 구하라는 겁니다. 얘는 싱킹을 조금 많이 했어요. 아까 1번 문제는 싱킹이 거의 없었잖아요. 싱킹을 어느 정도 하고 이렇게 답을 냈습니다. 답을 8이라고 했습니다. 네, 맞았죠? 두 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 순서로 색상이 반복될 때 57번째 색깔은 무엇이냐? 이 문제죠. 싱킹을 짧게 했고요. 5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 1을 구해서 57번째 색상은 파란색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맞았죠? 세 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5명이 사과를 먹고 있습니다. A는 B보다 먼저 먹었지만 C보다 늦게 먹었고, D는 E보다 먼저 먹었지만 B보다 늦게 먹었습니다. 사과를 먹은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싱킹을 상당히 짧게 했고요. 답을 CABD이라고 했습니다. 맞았습니다. 네 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음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세 명이 일렬로 서 있습니다. 검은 모자 3개와 흰 모자 2개를 랜덤하게 씌우고 자신이 쓴 모자 색깔을 맞추라는 문제인데, 맨 뒷사람은 모른다고 그랬고 중간 사람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맨 앞 사람은 안다고 그랬습니다. 맨 앞 사람의 모자 색깔은 뭐냐? 라는 문제죠. 이거 또 갑자기 영어로 싱킹을 했네요. 자, 그래서 짧게 싱킹을 했고, 맨 뒷사람이 모른다고 한 거, 그 다음에 중간 사람이 모른다고 한 거에 대해서 케이스를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맨 앞 사람의 모자 색깔은 검은색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맞았죠? 다섯 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음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26개의 똑같이 생긴 동전 중에 하나가 가짜라고 합니다. 양팔 저울이 있는데 최소 몇 번의 양팔 저울로 이 가짜 동전 하나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죠. 자, 영어로 짧게 토론을 했고요. 일단 공식으로 3번이라고 답을 하고 889개로 나눠서 저울질을 하면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의 저울질이라고 했습니다. 맞았죠? 여섯 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음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4배입니다. 5년 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5배였습니다. 아버지 나이는 몇 살일까요? 라는 거죠. 여기는 좀 길게 추론을 했네요. 자, 그래서 아버지 나이는 80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음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3명의 용의자가 있습니다. A는 내가 범인이 아니다. B는 A가 범인이다. C는 B가 범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중 한 사람만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하면 범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문제죠. 여기는 좀 싱킹을 길게 했네요. 각각의 경우를 가정합니다. A가 범인이라고 가정, B가 범인이라고 가정, C가 범인이라고 가정하고 조건이 맞는 거를 찾았어요. 자, 그래서 A가 진실을 말하고 있고 범인은 B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음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자, 2개의 팔면체 주사위를 던지면 숫자 2개가 나오겠죠. 그 두 수의 곱이 합보다 큰 확률은 얼마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싱킹을 했고요. 자, 답을 64분의 48, 즉 4분의 3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아홉 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음 열 번째 엔지니어링 문제입니다. 너는 시빌 엔지니어야.
롤을 주고 콘크리트 철근 강도 주고 부재 사이즈 주고 설계 모멘트를 알려주고 USD 설계법으로 필요한 철근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싱킹을 되게 짧게 하네요. 그래서 주어진 값을 정리를 하고요. 쭉 계산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주어진 두 개의 식을 2차 방정식으로 만들고 값을 대입해서 4255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10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다음 11번째 문제입니다. 사용자로부터 2차 방정식의 ABC를 입력받아서 근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수식은 렌더링을 하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근의 위치를 표시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자, 제미나이 이 2.5 플래시에도 이 캔버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캔버스 기능을 켜놓고 지금 오른쪽에 그래서 앱이 실행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4, 3을 입력하고 근 계산을 눌러 보겠습니다. 수식은 렌더링이 잘 됐죠. 자, 그런데 지금 그래프를 그리고 근을 표시하는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길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x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으니까 그죠? y-값이 너무 커지겠죠. 저기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큰 그래프가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문제에다가 두 근이 잘 보이도록 x축의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잘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몇 번 제가 수정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잘 수정이 안 됐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11번 문제 실패했고요.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HBM의 재현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단면도를 그리고 단면적도 구해달라는 이런 문제죠. 자, 그래서 코드를 만들었고 캔버스로 보여주고 있죠. 일단 11,700mm 제곱 단면적 맞았고요. 그림도 잘 나온 것 같죠? 그림이 수정했을 때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00으로 바꿨을 때 플랜지 줄어들었고 하부 플랜지도 200으로 바꾸면 밑에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높이 57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570으로 바꾸면 저희가 스케일을 조정해서 이 그림 크기는 고정된 상태에서 안에 HBM 형상을 줄여서 잘 보여줬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2번 문제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미나이 2.5 플래시가 92점을 받았습니다. 오포 미니하고 똑같은 점수를 받았고,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11번 문제 틀렸거든요. 네, 제미나이 2.5 플래시를 다른 모델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요. 같은 점수를 받은 모델들이 꽤 많습니다. 92점이. 얼마 전에 테스트했던 오포 미니도 92점을 받았고 GPT 4.1 미니도 92점, 퀘이사 알파가 결국은 GPT 4.1이었죠. 또 92점, GPT 4.5도 92점, 클로드 3.5 소넷도 92점, 제미나이 2.0 프로도 92점이었네요. 그록 3도 92점을 받았었네요. 네, 제미나이 2.5 플래시가 92점을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